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호원대학교 김점남 교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게 다른 팟캐스트 인사이트 메이커에서 나온 대본의 일부인데요. 단순히 대학 교수, 이걸 넘어서서, 두 개 학과를 이끄시고 또 사회활동까지 하시는 이분의 좀 다면적인 모습, 그리고 그 핵심 철학이 뭘까,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리더십이라든지 또 나눔을 실천하는 방식,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. 일단 처음 눈에 띄는 게요. 이 김 교수님이 호환대 항공관광학과람요. 또 신설된 글로벌 관광학과 학과장을 같이 맡고 계시다는 거예요.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. 그쵸?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? 네, 그게 그렇죠.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보면 하나는 항공 서비스 전문가, 다른 하나는 K 컨텐츠 융합, 이런 글로벌 관광 인재. 목표가 달라 보이잖아요. 근데 이제 자료를 쭉 보면 김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건 결국 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, 이거예요. 하나의 비전으로 모이는 거죠. 그러니까 기술적인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뭐랄까 같이 협력하고 또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됨,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. 특히 요즘 관광 산업이 엄청 빠르게 변하잖아요. 이런 환경에서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.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고 또 동료들과 시너지를 내는 그런 인성이 핵심 경쟁력이다,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아,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그러니까 실무교육이랑 인성교육, 이 둘 사이의 균형, 특히 이 두 학과 분야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. 이게 그냥 착한 사람 만들자, 이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경쟁력하고 연결을 시키신다는 거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정확해요. 예를 들어 그 글로벌 관광학과의 K 컨텐츠 융합, 이것도요, 그냥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. 문화 콘텐츠를 깊이 이해하고 이걸 관광 상품으로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창의성이나 협업 능력, 또 문화적 감수성 같은 이런 인성적인 요소가 꼭 필요하다. 이런 인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기술이랑 인성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진짜 현장에서 좀 독보적인 유일한 인재가 될 수 있다. 이런 믿음이 보이더라고요. 아, 그 인성함양에 대한 강조가 교실 밖 활동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사단법인 행복나눔 125 운영이사 이 직함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일주일에 1번 착한 일, 1달에 2권 책 읽기, 매일 5가지 감사 쓰기. 와,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데요. 이런 시민운동인데 교수로서 왜 이런 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이실까요? 아, 네. 그 행복나눔 125,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 활동이 김 교수님 교육 철학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스펙 쌓으려고 하는 봉사활동,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감사, 나눔, 독서,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내면의 힘 있잖아요. 긍정적인 태도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, 회복 탄력성 같은 거요. 이걸 기르도록 돕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 지식 전달자 역할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 있잖아요.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, 뭐랄까 마음 근육이라고 할까요? 그걸 키워주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자료에서도 이게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고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어떤 훈련이다,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마음 근력이라 당장의 취업 스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긴 인생에서 필요한 그런 내면의 힘을 길러주려고 하시는 거네요. 근데 이런 작은 실천들이요, 감사 쓰기, 책 읽기,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생들 삶이나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? 네,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님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개인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한다고 보세요.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학업 성취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 분위기까지도 바꿀 수 있다, 이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거창한 구호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, 그 꾸준함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인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지점은 있어요. 과연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실천들이 조직이나 사회 전체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?
하는 질문이 생기죠. 네, 그것도 고민해 볼 문제네요.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제자들 사이에서는 성공 내비게이터로 불린다는 이야기예요. 연구실 문을 항상 열어두고 학생들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하신대요. 뭐 진로 고민 상담부터 시작해서 졸업한 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신경 쓰신다고 하고 특히 최고보다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라 이 메시지를 강조하신다고 하네요. 아, 네. 그 성공 내비게이터라는 별칭하고 유일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. 이게 그분의 멘토링 방식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인 성공 기준, 남들 다 가는 길, 이런 걸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.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자기만의 고유한 강점, 잠재력, 이런 걸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거죠.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길, 그러니까 유일한 가치를 만들어가도록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. 단순히 뭐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는 걸 넘어서서 학생 개개인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좀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역할, 거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와, 최고가 되라는 그런 압박 대신에 유일함을 강조한다. 이거 정말 요즘처럼 경쟁 치열한 사회에서 학생들한테는 다른 관점을 열어주는 말 같네요. 어떻게 보면 또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서 차별화해라. 이런 현실적인 조언으로도 들리고요. 오늘 저희가 김점남 교수님 자료를 통해서 교육자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전문가 양성, 또 사회적 가치 실현, 그리고 인생 멘토링까지 정말 넓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. 교육 리더로서 또 사회 활동가로서 멘토로서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.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? 네, 김 교수님 사례는 정말 개인적인 가치, 예를 들면 감사나 나눔 같은 것들을 자신이 전문 분야인 교육 현장이나 사회 활동에 일관되게 딱 접목했을 때 이게 어떤 시너지를 내고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청취자 여러분의 삶이나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가치를 지금 하시는 활동에 좀 더 의식적으로, 더 깊이 통합시킨다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